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종종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미숙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통화 도중 당황한 나머지 피해 남성분께 당황하셨냐고 물었던 것이 라디오에 소개가 되고 그것이 한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이 되면서 유행어처럼 반짝 쓰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문득 보이스피싱에 관한 작은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길래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잔뜩 걱정하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저를 납치하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시고 정황상 아닌 건 아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로 전화를 해보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다행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확인 전화를 하신 덕분에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셨을까요? 그 뒤로 어머니께선 절대 공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차하면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고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보이스피싱의 정확한 개념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그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중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실제 피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예? 검사님 진짜 맞으시죠? 자, 이체. 네. 내 직통 전화번호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 전화 하세요. 직통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면서 천연덕스럽게 검사를 사칭합니다. 보안카드 1년 남바 있죠? 네. 몇 분이요? 544-8193이요. 자, 계좌 기일번호 5755요. 피해자는 검사인 줄 알고 금융 개인정보를 불러주며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도 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금융관대 정가사항이 하나 왔네요. 잠깐만요. 자, 이제 네. 우리 금융관대원에서 앞으로 16분에서 18분 동안만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네요. 네네. 진짜인 것처럼 상황을 설정하여 금융정보원을 언급하고 신뢰성을 높입니다. 16에서 18분의 시간 동안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돈까지 잃고 마는 것인데요. 이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앞으로 의심 또 의심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요. 최근에는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 지금 이런 혼란을 틈타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초기에는 어눌한 말투와 치밀하지 못한 수법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층에서 피해가 많았으나 맞춤형 범죄로 발달하면서 20, 30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의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로 허술한지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셔서 전화는 끊지 마시고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 녹음 파일이 바로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입니다. 정말 허술하고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노인분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기에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90세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경찰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하려 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안 속는다 자부하던 젊은 층에서도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혜인 씨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평소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속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았고 결국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점점 대담해져 전화뿐만 아니라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으로 2014년 1년간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IT를 이용한 범죄 중 보이스피싱은 총 4,7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피해액은 약 55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액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통에 범죄를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국내 조직들과 연계해 개인정보를 분석해가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맞춤형 범죄 조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여성의 피해 건수가 남성 피해 건수의 2배로 여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 30대 여성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수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모 경찰서 형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명의가 도용돼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나머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모 저축은행에 있는 적금을 해약해 안심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한 말에 속아 인터넷 뱅킹으로 2,300만 원을 이체시켰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적금 유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화기 속 주인공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돈을 이체했습니다. 또 다른 여대생도 얼마 전 치밀한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취업 중개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여학생은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통장과 카드, 보안번호를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통장으로 돈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니 갑자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사 측에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고압적인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앞의 사례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전화 몇 번이 걸려와도 절대 안 속을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막상 제가 처한 상황을 완벽히 파악해서 이러한 전화가 걸려온다면 아마 저라도 덥석 물었을 것 같네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미끼가 나에게 던져지더라도 개인 금융정보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역관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것을 이르는 신조어로 범인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훈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산의 보이스피싱 수사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일당을 역으로 속여
그 일당들을 검거한 것이 역관광에 좋은 예입니다.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다는 범인의 첫마디에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고 형사는 과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었던 척하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속아라고 조언을 하며 범인과 가까워집니다. 형사가 자신의 멘트를 교정해주자 솔깃한 범인은 한 번만 더 말해달라며 부탁하고 너무 덥다는 둥, 요즘 수수료를 너무 많이 뗀다는 둥, 신세 한탄까지 합니다. 이후 형사는 본격적으로 프로 사기꾼 행세를 하며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7명의 일당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죠. 주인공을 괴롭혀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공에게 호되게 당하는 영화 나홀로 집에의 악당들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하지만 범인이 검거되는 이런 통쾌한 사례 말고도 역으로 혼내주려다가 오히려 다시 보복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파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면박을 주었다가 집으로 피자 10판이 배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보복으로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이름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도 공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선 피자 10판과 인터넷 쇼핑몰 2사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범죄자가 한 행동 중에서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악용하냐에 따라 대포통장, 신용거래 등 그 피해 범위와 액수도 상당히 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자체로 인한 피해나 역으로 속이거나 장난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좀 더 확실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숙지하고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들, 주변 지인한테 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02로 시작되는 번호나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면 중요한 전화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할 것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압감이 드는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하게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힘들게 하여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거액의 돈을 인출해 갑니다. 하지만 통장 계좌번호, 보안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유출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둘째, 요즘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금융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에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첫째,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 둘째, 유출된 개인 금융 정보들은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1331을 통해 피해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의 취득 시 사기 피해에 취약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합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박히셨나요? 저런 허술한 거짓말에 누가 속아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경찰을 사칭하거나 아이가 납치되었다거나 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고전적인 수법은 이미 이슈가 되고 예방책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으나 최근에 나타난 국내 조직과 연계해 개인 신상 정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실제 상황처럼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많이 헷갈려하고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이성적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앞서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최신 방법과 예방법 등을 잘 기억하시고 보이스피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화를 통해 물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콱 박아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BS 60기 수습오디오 D조 작품 담당의 PD 유채야, 기술 정희승, 아나운서 최지선이었습니다.